국민의당 일부와 바른정당의 통합 찬반 투표 사흘째. 온라인 투표는 어제 마감이 됐고요. 오늘과 내일은 ARS 투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12.8%가 나왔다고 하죠. 자, 모레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네. 예상 투표율이 네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온라인 투표 마감됐는데 온라인 투표율이... 투표 마감했더라도 예. 되게 첫날 네. 충성스러운 투표자들이 약 7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15% 했고 예. 어제 약 2% 네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늘 ARS 투표율도 네. 그렇게 썩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33% 즉 법정 투표권자보다도 훨씬 낮을 거고 과거 제가 당대표 나왔을 때 19% 투표율이었었고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심한 경쟁할 때도 24%였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는 33%, 즉 3분의 1은 투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신임 투표는 개표도 하지 못하는 제2의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처럼 나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좀 팩트를 전해드리자면 투표율이 이제 어제 온라인 투표 마감까지 17.28%. 이제 이 정도면은 뭐 2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통합 찬성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예. 자유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 전당원 투표 이것은 법적 요건이 33%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법적 요건이라고 말씀하신 33%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있습니다. 예, 꼭 33%를 넘어야 투표함 개봉이 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헌 당규에 예. 전당원 투표는 당원의 3분의 1이 반드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을 선거할 때는 투표자가 얼마여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민투표를 할 때는 주민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야 되고 네. 그 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을 제약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 당규의 제5조에는 예. 당원 투표는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예. 안철수 당권파들이 20%가 됐건 24%가 됐건 밀고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통합 반대파에서도 꼭 33%가 안 되더라도 한 20% 넘고 이러면은 그 827 전대투표율보다도 훨씬 높은 건데, 그럼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실상의 유의미한 숫자 아닙니까? 유의미한 투표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당헌 당규는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이건 법적인 것은 지켜야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요구했다가 네. 이제는 또 바꿨잖아요.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느냐 신임하지 않느냐 네네. 재신임 투표로 몰아가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끌고 가더라도 통합이나 정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의 고비는 날치기 처리하려고 해도 전당대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통합 반대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통합에 반대하시는. 근데 의사봉을 만약에 통합 반대파가 쥐고 있다고 해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전당대회를 열지 않거나 통합 의견을 뭐 이렇게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 의장이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치기 처리가 그 유명한 용팔이 전당대, 강목이 난무했던, 예. 또 그리고 YS를 제명했던 정운갑 전당대. 정운갑 선생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용팔이 전당대회가 우리 정당사에 얼마나 암울한 역사로 우리 국민이 기억합니까? 예, 근데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제2의 정운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예. 근데 국민투표에서 나온 결정을 무시할 수 없듯이 전당원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전당원 투표는 신임 여부를 묻는다고 자기 스스로들도 정리했고 지금 마치 우리 전영신 앵커께서는 전당원 투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뭘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전당대회가 무산이 되면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까? 내치실 겁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산되면 거기에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시도도 못 통합이 되면은 물러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대표께서 가장 중요한 당의 자산인 39명의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반대하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마치 총선 민의로 제3당을 출범시켜서 새정치를 성공하듯 국회 개원, 추경, 얼마 전에 국회 예산을 국민의당 주도로 통과시켜서 존재감을 확인해서 제가 당대표 할 때는 23%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네네. 선도 정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 12월 달에 임시국회 소집해서 못하고 또다시 수집해서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전환법 등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안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이상 없이 통과가 청문 보고서에 채택됐는데 왜 이분들을 인준해주지 않습니까? 단 개헌특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대개 합의가 됐어요. 구동존의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안 된 것은 놔두고 된 민생법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야지. 전환법 같은 거 통과 안 시켜가지고 서민 경제, 영세 상인들 얼마나 큰 범죄자로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국회가 해 나가면은 설사 민주당과 한국당이 문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은 국민이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잘한다 이렇게 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합 가지고 혈액형이 다른 정체성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당과 지금 통합 가지고 몇 개월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통합을 한다고 했느냐? 불과 8.27 전당대 우리 전영신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TV 토론에서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대표했단 말이에요. 또 최근까지도 저에게도 우리 중진 의원들에게도 의원총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에게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는다. 라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당내 소통도 없이 유승민과 손잡아서 하겠다는 게 되겠느냐 이거죠.
사실 안 대표는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 줄곧 이런 주장을 펴는데 사실 이제 39명의 국민의당이 정당을 깨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도 의원 숫자가 30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뭐 김세연, 이학재 의원 이제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높다는 게 아니라 뭐 예, 뭐 거의 뭐 간다고 거고요. 하더라고요. 더 많은 예.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도 안 대표가 결국 바른정당은 대여섯 명 남을 거고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신인 투표 밀어붙이고 전당대회 뭐 어떻게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의 3분의 2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네네. 과거에 우리가 나가서 한 경우가 정당은 다 그렇습니다. 왜? 전당대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DJ도 나와서 창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 어떻게 안철수만 다수의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연 확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만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동서화합, 야권 통합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죠. 누가 반대해요? 단 그 통합을 해서 같은 식구끼리 정체성이 약간 다르더라도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극명하게 보수를 지향한다. 대북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또 우리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햇볕 정책 이런 것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마치 DJP 연합처럼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DJP 통합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안철수 대표가 이런 반대 의견들, 또 뭐 당원 당규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을 감행하려는 이유, 지금 뭐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통합을 감행하려는 이유. 투표율이 안 높다니까요. 오늘 내일 ARS 하면요. 네네. 그렇게 안 높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박지원이는 19%대 당대표 됐고 나는 24%대 됐다. 24% 되면 뭐예요? 당대표를 잘해야지. 예. 당대표 되면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말 바꾸고 안철수 대표가 의원들에게도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고 통합하고 거짓말하고. 네네. 그것이 부정치조 새정치예요? 그러면 안 대표가 통합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연이어서 이제 대권 도전 실패를 맛본 안 대표가 결국은 바른정당 그리고 다시 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오늘 전영신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으로 옳게 분석해서 말씀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보는 게 아니라 그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합정당이 출범했을 때 지지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전 대표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기존의 정당 구도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6.8%, 바른정당은 5.6%인데 통합정당의 지지율 1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의 지지율을 더한 거에서 소수점 이하 0.4%의 지지율이 상승폭 있다는 건데 반면에 또 통합 반대 정당은 3.5% 나왔고요. 이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3등과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 그리고 당내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일부 외부에서 보면은 뭐 19점 거의 20% 선이 통합하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은 동서화합, 야권 통합한다고 하면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한다고 하면은 반대해요. 그렇죠. 누가 좋아해요? 예. 결혼한다면 축하하지만은 이혼한다는 걸 축하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듯이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3등, 4등이
통합하면 2등 되는 게 아니라 꼴등 된다. 2등 되더라도 선거에 2등 당선되는 거 봤어요? 기초의원은 2명 내지 4명 뽑으니까 몇 사람 될 거예요. 예. 만약 통합해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즉 서울시장 등 제주지사까지 세종시장까지 17개 광역단체 중 한 석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초의원은 우리 취약적인 일부 지역에서 당선될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은, 언론은 국민의당이, 통합당이 완전히 참패했다고 하지 그걸 승리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19%, 20% 지지받던 게 이제 12.8%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더 떨어져요. 왜? 지금 보십시오. 일본 위안부 이면 합의에 대해서 예. 안철수 대표는 잘못됐으니까 파기해야 된다고. 유승민 대표는 왜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가장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북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당내에서 싸우고 아니고 그리고 당이란 게 뭡니까? 정체성과 가치관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일본만 보더라도 당이 다르더라도 연정은 할 수 있고 DJP 연합처럼 연합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예. 혈액형이 다르다고 수혈 못 받잖아요.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혈액형이 달라도 결혼은 할 수 있다. 수혈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반적인 것을 예.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요. 네네. 정치는 과학도 수학도 의학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가정입니다마는요.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까지 열려서 합당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의원님 비롯한 천정배, 정동영, 유성엽 의원 이런 통합 반대파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통합 반대파들이 예. 지금 거명한 사람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언론에서 대개 중진들을 지금 저도 이 불교 방송에서도 저를 픽업해서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지. 네네. 제가 대표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많은 초선 의원들이 절대 이건 안 된다 하고 나서서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전영신 앵커가 오늘 아침에 보면은 바른말 한 번 하고 꼭 전부가 다 통합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반대파 쪽에는 통합 찬성파 쪽에 또 반대 시각으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예. 찬성파들한테도 정확하게 물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안철수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받으세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일부와 바른정당의 통합 찬반 투표 사흘째. 온라인 투표는 어제 마감이 됐고요. 오늘과 내일은 ARS 투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12.8%가 나왔다고 하죠. 자, 모레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예상 투표율이 네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온라인 투표 마감됐는데 온라인 투표 마감했더라도 예. 되게 첫날 네.
충성스러운 투표자들이 약 7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15% 했고 예. 어제 약 2% 네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늘 ARS 투표율도 네. 그렇게 썩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33% 즉 법정 투표권자보다도 훨씬 낮을 거고 과거 제가 당대표 나왔을 때 19% 투표율이었었고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심한 경쟁할 때도 24%였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는 33%, 즉 3분의 1은 투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신임 투표는 개표도 하지 못하는 제2의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처럼 나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좀 팩트를 전해드리자면 투표율이 이제 어제 온라인 투표 마감까지 17.28%. 이제 이 정도면은 뭐 2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통합 찬성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예. 자유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 전당원 투표 이것은 법적 요건이 33%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하지 못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법적 요건이라고 말씀하신 33%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있습니다. 예, 꼭 33%를 넘어야 투표함 개봉이 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헌 당규에 예. 전당원 투표는 당원의 3분의 1이 반드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을 선거할 때는 투표자가 얼마여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이제는 또 바꿨잖아요.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느냐, 신임하지 않느냐. 네네. 재신임 투표로 몰아가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끌고 가더라도 통합이나 정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의 고비는 날치기 처리하려고 해도 전당대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통합 반대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통합에 반대하시는. 근데 의사봉을 만약에 통합 반대파가 쥐고 있다고 해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전당대회를 열지 않거나 통합 의견을 뭐 이렇게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 의장이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치기 처리가 그 유명한 용팔이 전당대 강목이 난무했던 또 그리고 YS를 제명했던 정운갑 전당대 정운갑 선생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용팔이 전당대회가 우리 정당사에 얼마나 암울한 역사로 우리 국민이 기억합니까? 예, 근데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제2의 정운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예. 근데 국민투표에서 나온 결정을 무시할 수 없듯이 전당원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전당원 투표는 신임 여부를 묻는다고 자기 스스로들도 정리했고 지금 마치 우리 전영신 앵커께서는 전당원 투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뭘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전당대회가 무산이 되면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까? 내치실 겁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산되면 거기에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시도도 못하고 통합이 되면은 물러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대표께서 가장 중요한 당의 자산인 39명의 국회의원 중 주민투표를 할 때는 주민투표의 남발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야 되고 네. 그 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을 제약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 당규의 제5조에는 예. 당원 투표는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예. 안철수 당권파들이 20%가 됐건 24%가 됐건 밀고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통합 반대파에서도 꼭 33%가 안 되더라도 한 20% 넘고 이러면은 그 827 전대투표율보다도 훨씬 높은 건데, 그러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실상의 유의미한 숫자 아닙니까? 유의미한 투표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당헌 당규는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이건 법적인 것은 지켜야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요구했다가